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감염자가 지난해 북한에서 8,000명을 넘어섰다는 추정치가 국제과학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수치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감염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24일 북한의 HIV 양성자는 지난해 기준 8,36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가 운영하는 보건 분야 사전 출판 사이트인 매드 아카이브에 미국과 북한 연구진이 올린 추정치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1999년 1월 첫 번째 감염자가 확인됐고 감염자 수는 지난 몇 년간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이 같은 공동 연구는 이례적인데 2013년 북한 측이 뉴욕시 소재 비영리기관 도다움의 도움을 요청해 이뤄졌다고 사이언스지는 전했습니다. 북한 측이 지방 지역의 HIV 감염 사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도다움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먼저 요청해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도다움은 북한 측 연구진과 함께 북한 내 현장 실사를 벌였으며 북한 내부 보고서를 통해 HIV 감염 실태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질병통제센터 집계에 따르면 HIV 감염 사례는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고 이후 2018년 8월 완료된 북한 전국 에이즈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감염 사례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또 대부분의 HIV 감염은 헌혈과 약물주사 투입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HIV 전국 확산율은 0.069%로 추산했습니다. 전국 확산율이 0.6%인 미국과 두 자릿수에 달하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 대비 낮은 수치지만 지금껏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에이즈 퇴치에 고심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북한 정부 측과 유엔 산하기구인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12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열린 평양 행사에서 북한은 HIV 감염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이언스지는 특히 북한의 높은 결핵 감염률과 의약품 수입을 어렵게 하는 대북 제재로 인해 HIV 감염 예방과 치료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전직 주한 미 대사와 유엔 사령관이 참석한 북한 비핵화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10년 전과 비교해 북한 비핵화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는 진단과 함께 이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24일 연 토론회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미얀 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 정상 간의 서신 교환은 북한의 행동 변화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신뢰 구축을 전제로 한 비핵화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특히 체면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And I happen to hold out the view because of that experience, that North Korea will move toward denuclearization because they said they would. Kim Jong-un said he would.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래를 염두에 둔 북한의 셈법이 최근 크게 바뀌었으며 이는 견고한 미얀 동맹에 기초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What we were seeking was North Korea's calculus being changed, for them to think differently about how they pursued their future, and that change came.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은 현재의 북한 비핵화 문제는 10년 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접근 방식은 고위급 회담의 금기 사안을 깨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The aperture has widened in terms of the kinds of diplomatic approaches you might take. I think that's a good thing, but it's going to remain very challenging.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차 CSI의 한국 석좌는 10년 전보다 안보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We are worse off because North Korea's programs have grown in many different ways since 2009. 차 석좌는 그러면서 미한 동맹 관계를 우려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주로 국한하고 있는 미한 동맹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퇴색됐다면서 미국과 한국 동맹은 거꾸로 뒤집힌 피라미드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은 저렴한 노동력과 분양가가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죠.
하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 정부가 임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과 통신, 통행 등 이른바 삼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티어 클리모 영국 킹스 컬리지 연구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강연에서 개성공단의 강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자금 전형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2016년 가동이 중단될 때까지 누적 생산액이 적어도 3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남북 모두의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In terms of financial value, I mean, Kaesong was definitely the most successful venture in the DPRK, not only Special Economic Zone, but even maybe all times. 게다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값싼 인건비, 국가소득 창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최신식 기계를 다룬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다른 북한 도시들에 전수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위기 감시기구도 최근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내 125개 한국 기업이 5만 5천 명의 북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로만 연간 1억 2천만 달러를 지불했다며 북한에 미치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삼성증권 북한 투자 전략팀은 지난달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63달러 80센트로 중국 청도공단 194달러, 베트남 탄뚜언공단의 95달러 80센트, 한국 시화공단의 831달러보다 훨씬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 생산성이 높고 이직률이 낮으며 토지 가격도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3배에서 6배나 낮은 것도 강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와 성공의 관건은 비핵화 진정과 더불어 근로자 임금 직불제의 투명성 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argue our government should allow it, but only if it can be opened on a market basis. In other words, every North Korean worker gets paid.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과거 국가 계획 경제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 기반한 개혁 조치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서한을 주고받으며 추가 만남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자신의 생일에 아름다운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매우 우호적인 편지를 주고받으며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친서에 추가 만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마 있었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신 교환 사실을 확인하며 이것이 김 위원장과의 외교의 문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의 대다수는 대북 선제 공격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약 3분의 1은 대북 핵 공격까지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원자과학자협회보는 조사기관인 유거브와 함께 지난 2월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미국인 의견을 세분화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다수의 미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예방적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은 미국의 예방적 핵 선제 타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대중 속에 대규모 강경 소수파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머리스 페인 신임 호주 외교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2차례 미북 정상회담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제외한 다른 어떤 인권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신형 유도탄 장착 구축함인 USS 데니얼 이노우에의 명명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USS 데니얼 이노우에는 대공 대잠수함 공격 능력과 이지스 체계를 갖춰 미 해군의 주력 선단으로 평가받는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으로 내년에 취역해 하와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고 책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미 해군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